제가 아는 대표님께서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유행 타는 시즌성 물건만 팔리고 꾸준히 팔리는 게 없다. 광고 돌리면 매출 나오는데 광고비 줄이는 순간 뚝 끊긴다. 광고비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 이런 사업은 지속 가능하다 보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잘 된 회사에는 고객이 줄을 섭니다. 가격을 올려도 사고 광고를 안 해도 줄을 서고 고객이 알아서 내 상품 찍어다 인스타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즘 사장님들은 브랜딩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요. 문제는 브랜딩이 어렵습니다. 직원 뽑아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자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 구해줘 홈즈 등 방송 포트폴리오를 포함 7천여 기업을 브랜딩, 디자인한 디블러 최은빈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은 기업도 반드시 브랜딩을 해야 하는 이유,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회사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법, 트렌디한 브랜드를 만드는 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편으로 브랜딩이란 이런 거구나 제대로 배우실 수 있다 자신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은빈 대표님. 네. 대표님을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디블러라는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10년 차가 된 디블러의 대표 최은빈이라고 합니다. 와, 10년 차 10년을 사업을 하신 비주얼은 아닌데. 네, 그 나이대가 어릴 때 시작하셨죠? 네. 그쵸. 제가 26에 시작했으니까 어린 건가요? 26 시작이면 어린 편이지 않나요? 요즘은 어린 것 같진 않아요. 요새는 또. 네. 제가 디블러를 원래 또 알기도 하는데 이번에 또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디블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재밌었던 게 7,000개의 브랜딩 디자인을 했다.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의아했던 게 아니 브랜딩이면 브랜딩이고 네. 디자인이면 디자인이지. 네. 왜 굳이 브랜딩 디자인이라고 하셨을까? 본인이 하시는 일을 브랜딩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뭐죠? 원래는 이제 많이 쓰는 단어는 브랜드 디자인인데 네네.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 디자인인데 저희가 브랜딩 디자인이라고 좀 말을 지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고 하면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마케팅을 하는 것도 브랜딩이고 영업 퍼널을 짜는 것도 브랜딩이고 결국은 고객한테 인지되고 기억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저희가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다루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의미를 넣으려고 이제 브랜딩 디자인이라는 그 어려운 말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로고를 만들어준다,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네. 디자인이지만 네. 그 디자인이 사업의 전반에 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와준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면 예쁘게 만드는 시각적으로 신미성을 높이는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브랜드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가 많은 매출을 내고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예쁘게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디자인이 고객한테 어떻게 인식이 돼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쓸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되게 깊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를 그냥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디자이너로 보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대신에 브랜드 ING 디자인이라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거를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네. 넘어서 네. 돈 되는 디자인을 네. 직설적으로 말해서 네. 그걸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어떤 업을 이렇게 정의하시기까지 네. 뭔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사업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보셨고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 의식을 느껴서 아 그냥 네. 디자인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브랜딩 디자인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음. 어떤 문제 의식에서 이런 워딩이 나온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니고 저죠. 제가 혼자 처음에 이제 개인으로 시작했을 때는 로고 디자인을 했어요. 그야말로 로고 디자인, 그러니까 간판을 달기 위한 로고를 디자인해주는 일을 했었고, 점점 이제 필요를 느꼈던 거는 그냥 고객분들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로고를 만들면 당연히 명함도 필요하고, 그거를 홍보할 만한 홍보물도 필요하고, 뭐 홈페이지도 필요하고, 패키지도 해주세요가 되는데, 사실 브랜드 디자인을 하고 로고를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 브랜드를 조금 차별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차별되게 인식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거를 판매를 하더라도 이 브랜드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거나 이 브랜드는 조금 더 내 취향에 맞게 귀여워라거나 뭐 내가 원래 원했었던 힙함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시각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원하는 무드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드라는 게 그 네. 브랜드를 봤을 때 느끼는 그게 네. 사실은 소비자가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브랜딩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라고 설계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오, 그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그니까요. 비즈니스 토크는 돈 주고도 배우기 힘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100% 무료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시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 팟캐스트에 영향력이 생겨야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든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고 싶으신 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 100% 무료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네. 아무튼 다시 원래 문제의식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고객들이 처음에는 로고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 했는데 다음에는 그걸 관련해서 명함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하나만 해서는 안 되구나. 네. 그런 것도 필요했고, 네네네.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고를 만들었더니 명함도 명함대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패키지도 패키지로 디자인을 하면서 그때마다 계속 뭔가 컨펌을 받고 우리 색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처음에는 로고만 의뢰하는데 네. 로고를 의뢰해서 만들어다 주면 나중에 한참 있다가 네. 저 근데 명함도 해야 되는데 네. 하면은 명함 디자인해서 주면 또 그거 컨펌하고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게 네. 너무 짜증난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로고를 네. 우리가 엄청 푸르르고 프레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리셋인 거예요. 요즘은 핑크가 핫하던데 핑크로 만들어주세요. 그건 이제 클라이언트 측의 그쵸? 요청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냐? 그렇지도 않고,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성이 맞냐? 그렇지도 않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팔레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팔레트라는 게 요즘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물감을 쫙 짜놓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색으로 그림을 막 그려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랜드가 브랜드만의 팔레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프로모션을 하던 이벤트를 하던 팝업 스토어를 하던 그 다음 브랜드로 오픈을 하던 결국은 이 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으로 우리답게 뭔가를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물감을 먼저 마련을 해야겠다. 여기서 물감이라는 게 단순히 컬러나 뭐 로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산? 맞아요. 뭐 거기에는 언어적인 자산도 있고요. 뭐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같은 언어적인 자산도 있을 거고, 뭐 어조도 있을 거고, 톤앤 매너, 컨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키 비주얼, 키가 되는 비주얼을
로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런 레이아웃을 쓸 거야라고 정해놓고 이런 그래픽들을 쓸 거야. 뭐 캐릭터면 캐릭터를 1, 2, 3을 만들어서 이 1, 2, 3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라는 어떤 브랜드만의 비주얼적인 자산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브랜드만의 팔레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효율이 좋은 거예요. 효율이 좋다는 게 사실은 이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지만은 사실 네. 그렇거든요. 저도 회사 처음 법인 만드는데 일단 로고를 맡겼어요. 네. 로고 시안 중에 이거 이쁘냐고 그땐 예뻐 보여. 네. 그땐 예뻐 보여서 일단 만들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명암이 필요하네. 네. 명암을 그걸 갖다 넣어봤더니 뭔가 색이 안 맞아. 그럼 또 다시 맡겨.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건 됐어. 근데 또 네. 상품을 런칭하려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 내 회사랑 연관성이 없어. 네. 그럼 다른 걸 또 디자인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음. 하나하나 따로 각계전투로 맡기면은 네. 나중에 보면 그게 잡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양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네. 브랜딩 디자인이 됐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범위를 넓혀간 거죠. 음. 처음에는 로고 디자인, 그 다음에는 키비주얼을 만들어서 브랜드 가이드를 만드는 거. 키비주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이제 팔레트의 일종인데요. 네네네. 브랜드의 키가 되는 비주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패턴이 될 수도 폰트나 있고, 음. 뭐 폰트 같이 쓰는 폰트가 될 수도 있고, 패턴. 네, 뭐 같이 쓰는 포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 북토크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북토크라는 브랜드에서 블루의 컬러를 쓰는데 이건 컬러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책이 이렇게 샤라락 넘어가는 텍스처를 키비주얼로 삼을 거다. 그러면 그게 채널 아트의 배경으로 깔리기도 하고 대표님의 명함에 어떤 그래픽 소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대표님이 강의를 하시면 뭐 강의 세미나 현장에서 어떤 포스터의 주가 되는 디자인 소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브랜딩 디자인이라 함은 단순히 로고를 만들고 뭘 하는 걸 넘어서 네.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네. 필요한 어떤 자산들, 그게 맞아요. 뭐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뭐 글이 됐든 뭐가 네. 됐건 이것에 일관된 결을 맞추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뽑아 쓰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이다. 네. 브랜딩 디자인이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게 멋있는 말인데 네. 너무 좋은 말인데 그걸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일치 안 되면 안 돼? 그거 네. 일치되면 뭐가 좋아? 라는 생각이 되실 수 음. 있을 것 같아서 이 브랜딩 디자인을 잘했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뭐 방송 일도 하시니까 시청자 반응이 좋았다던가 아니면은 뭐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막 얼마나 올랐다거나 이런 레퍼런스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이게 사실 매출이 얼만큼 올랐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쵸. 저희가 디자인 작업을 했다고 매출이 얼마나 올랐나요? 이렇게 그쵸, 물어볼 그쵸.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듣는 정도인데요. 그럼 감안해서 그냥 들으시라고 그냥 대표님을 만나기 전후 차이 그 안에는 브랜딩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력이 있었을 수 있다. 네. 감안하고 들으시라고 하고. 네. 네. 일단 전후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로 보자면 훨씬 더 본인들 표현을 잘하게 되죠. 표현을 잘한다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브랜드 디자인을 하기 전에 대표님들이나 브랜드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잘하고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반의 반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캐릭터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정해지니까 이제 마구마구 우리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그런 것들과 더해서 기존에 계속 액션하지 못했었던 마케팅 플랜들도 실행을 하시고 당연히 그러면 고객층이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유입도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환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아예 그냥 어떤 업체 네. 이게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 가서 말해도 된다고 허락 받아놓은 데 몇 군데 있으시죠? 네. 그런 거 하나 그냥 딱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리뉴얼 사례는 아닌데 원래 이제 무인 태닝샵
무인 태닝샵. 네, 무인 태닝샵을 운영하시던 대표님이 이제 태닝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새롭게 무인 태닝샵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태닝샵 하면은 사실 이제 느껴지는 느낌들이 비슷비슷해요. 까마일 것 같고, 네. 뭔가 갈색 구릿빛 색깔일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즐기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에스테틱 샵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약간 헬스장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태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태닝을 할 때 약간 되게 프라이빗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멋지게 만든 내 몸을 태닝을 하러 가서 뭔가 인증샷도 하나 찍고 싶고 거기서 이제 이 멋져진 나의 어떤 비포 애프터도 좀 담고 싶고 이런 니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태닝 게이트라는 곳을 어떤 뭐 자신감 뿜뿜할 수 있는 이제 뭐 출구 게이트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공항같이 재미있게 되게 컨셉추얼하게 공간을 꾸며서 브랜딩을 했어요. 검색하면은 그 공간의 이미지나 이런 게 다 나오나요? 네, 맞아요. 영상에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공항의 어떤 모티프를 가지고 정말 프라이빗하고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런 공간을 작게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마케팅 그 지표들을 보면은 유입수를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은 유입수가 한 300% 정도 올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유입이 지금 네. 뭐 네이버 검색에서 들어온 유입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도 그 구글 애널리틱스 보면은 네네. 막 이렇게 유입되는 그 트래픽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어디서 검색에서 들어왔다, 네, 광고 보고 눌렀다 맞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맞아요. 거. 네, 그러니까 막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뭔가 이제 주변에 있는 뭐 PT 샵이나 이런 헬스장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행사를 하고 그리고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유입이 이제 300%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죠. 근데 사실은 이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보다 징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사실은 그 태닝 게이트라는 업장에 어떤 네. 공항이라는 컨셉을 입힘으로써 네. 그런 그 대표님이 어디 가서 홍보할 때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그냥 쓸 메시지가 생긴 거잖아요. 네. 우리는 뭐 슬로건이 있나요? 슬로건이 뭐죠? 슬로건이 태닝업 텐션업이에요. 태닝업 텐션업. 네. 오. 그러니까 완전 이 브랜드를 사람으로 치자면 네. 구릿빛 피부에 선글라스를 끼고 굉장히 힙하지만 마초남. 그렇죠. 느낌이니까요. 약간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자신감이 뿜뿜한 그냥 존재 음. 자체로도 되게 멋진 그런 사람이 생각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텐션업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질러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주는 브랜드로 이제 탈바꿈이 됐었죠. 재밌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브랜딩의 영역이고 그 뭐랄까 브랜딩을 하면서 그에 맞는 디자인을 여러 개 하는 거고 막 그 보이는 얼굴을 싹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초보 사업가 분들이나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걸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큰 기업의 이야기 아니야? 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이즈 이야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분들, 네. 이제 시작하는 분들, 영세 사업자도 네. 이런 작업이 필요한가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 예전에는 사실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대기업에서 출시된 서비스들로 이제 많이 몰렸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요즘은 나만의 것을 찾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시장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분할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예시로 한번 어떤 업계 하나 들어서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뭐 청소를 네. 하려면 그냥 유한락스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그냥 락스를 물을 얼마나 타냐 문제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락스인데 네. 물을 얼마나 타서 딱 이렇게 딱 뭐 예를 들어 그 뭐죠 세제 세탁 세제 비트 너무 명확했잖아요. 때가 쏙 비트. 그쵸. 너무 딱 이제 딱 이렇게 주입식으로 있으니까. 근데 뭐 한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던 뭐 청소용품 중에 뭐 생활 공작소라거나 맞아요. 뭐 소소생활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대기업 제품이 아니고 이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도나 이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내가 딱 원하던 거네. 나랑 핏이 맞으면 여기로 가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죠. 거기를 큰 회사 아니에요?
큰 회사인가? 지금은 커졌을 것 같아요. 그쵸. 생활공작소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죠. 하긴 근데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겠죠. 초반에는 아무튼, 뭐 다 작게 시작했겠죠. 근데 저희도 지금 큰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런 브랜딩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그쵸. 결국은 기존의 어떤 큰 기업 대비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스몰 브랜드를 계속 브랜딩함으로써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하긴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나만의 것, 뭐 그냥 락스 아까 예시를 들어주셔서 뭐 화장실 청소를 락스로 한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니치하게 가서 유아가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세제, 그렇죠. 이렇게 니치하게 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니치하게 수요가 간다고 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는 안목이 낮아진 건 아니니까. 네. 오히려 작은 사업가들이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작업을,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원래 유한락스 얘네 수준으로 올려놔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수요가 니치해졌어. 근데 그냥 수요가 니치해졌다고 무조건 그럼 나는 그럼 이걸 팔아요. 나는 유아를 위한 세제를 팔아요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에 신뢰를 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신뢰를 주는 요소들은 뭐 대기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네. 보이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에 모두의 이야기다.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브랜딩과 디자인이 모두의 이야기라는 전제하에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 좀 파볼 건데요. 네. 대표님의 노하우를 긁어 먹어볼 건데요. 네. 자, 벌써 힘들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대표님의 뭐 가족, 뭐 동생이든 친척이든 누가 소중한 사람이 네. 비즈니스를 시작한대요. 네. 그래서 알려주고 싶잖아요. 브랜딩이고 디자인이고 해서 브랜딩할 때는 이게 중요해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네. 갑자기 대표님이 저주에 걸렸어요. 그래서 딱 한 단어밖에 말을 못 해줘. 한 단어밖에 말해줄 수 없어요. 네. 네. 너 브랜딩하고 디자인 잘하려면 이거 문장 안 나와. 네. 한 단어만 기억해. 한 단어. 즉석이거든요. 제가 안 알려드렸거든요, 이 질문. 한 단어.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네, 브랜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 왜죠? 어떤 의미에서죠? 어떤 의미에서 고객이 정해지면 어떤 고객한테 팔 건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다 수월해져요. 어떤 고객한테 팔 건지가 정해진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 세제를 팔 거야. 네. 아니면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가용 가능한 내가 할 만한 거를 찾다 보면은 뭐 우리 사촌이 도자기를 파니까 그거 받아다 팔아볼까? 이렇게 물건을 먼저 정하잖아요. 네. 근데 고객을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도자기를 팔아요. 그러면 정말 싸고 예쁘게 팔 수도 있고 엄청 비싸게 명품처럼 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모양이 너무 아트적이어가지고 약간 이제 어떤 서비스랑 같이 무언가 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콘텐츠적으로도 팔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쵸. 여기 가격도 있을 거고 품질도 있을 거고 심미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기능성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 다양했을 때 이제 다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고객한테 파느냐를 정하면 어떤 모습으로 팔아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죠. 예시로 그러면은 카페를 개업한다 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컨설팅을 해준다 생각하시고 네. 그 고객 누구한테 팔 건지를 정하는 과정을 상담을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저 카페 하고 싶은데요. 네. 카페 지금 계약을 하셨어요. 상권 그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했어요. 그 상권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저 연남동에 했는데. 연남동에 있으면은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을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번화가에 있나요? 좀 대로는 아니고 네. 이면도로. 그럼 고객이 보통 찾아올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시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고, 네네. 그러니까 벌컥 계약부터 해버렸어요. 연남동이라는 상권이 가지고 있는 무드는 아마도 젊고 네. 젊음의 거리. 맞아요. 그렇죠. 힙하고 트렌디하고 MZ 세대들이 놀러 나가고 데이트하고 이런 곳이죠.
뭔가 심심해서 가거나 아니 심심해서가 아니고 뭔가 쉬러 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하러 오는 고객이 대부분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시장을 또 분석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고객을 20대 중반의 여자로 만약에 타겟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아마 디저트도 그냥 빵, 커피 이런 게 아니고 좀 처음 먹어보는 예쁜 디저트. 처음 먹어보는 예쁜 디저트. 네. 라거나 아니면 뭐 라떼인데 뭐 곰돌이 얼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라떼라거나. 곰돌이 얼음. 네. 그러니까 그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오퍼레이션 하는 모든 과정에 녹여야 돼요.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사실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라. 네. 뭐 길 가다 자꾸 물어보면 되나요? 서베이를 돌리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연남동이라는 상권 안에서 잘 되는 카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잘 되는 카페들에 아마 1시간씩만 앉아 있어 봐도 어떤 고객들이 줄을 이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대학생들인지 데이트를 나온 커플들인지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뭔가 키즈존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내가 뭐 고객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 네. 그 상권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네. 가만히 앉아 있어. 누가 오는지 봐. 네. 그러면은 어떤 세대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 업장이 하고 있는 게 네. 걔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쵸. 카페로 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뭐 키워드만 분석을 해봐도 뭐 아까처럼 세제를 판다? 그러면은 세제를 어떤 연령층이 가장 많이 살까? 잘 나가는 세제 브랜드 1부터 10위까지를 매긴 다음에 여기를 키워드를 다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성별이라거나 연령대라거나 그들의 어떤 소비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수용 가능하다가 나오잖아요. 뭐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그쵸. 구글 뭐 네.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네, 구글 애널리틱스나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키워드만 사실 검색을 해봐도 얼마나 이게 좀 잘 팔리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조금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챗 GPT가 GPT한테 물어봐도 네, GPT한테 물어봐도 알려줘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정확도가 퍼플렉시티를 출처를 모르겠으면 퍼플렉시티 쓰면 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브랜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 네. 근데 100%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이죠. 가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피벗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객을 바꾼다거나. 네, 고객을 바꾼다거나 아이템을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카페를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객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해나간다라는 영역이 네. 방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누군지 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는 대충 카페 예시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내 제품에 네. 그들이 좋아하는 걸 입혀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전문적인 영역도 있는 것 같고 평균에 조금 목을 매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과자를 판매를 하는데 이거의 고객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요? 네, 선물. 그래서 네. 자식분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 세대한테 뭐 선물해주는 뭐 그런 층이라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센베이 과자 같은 거여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먹을까를 보니까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추억의 과자로 많이 찾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분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분들이 직접 사 먹을까? 아니면 누가 사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직접 사실 수도 있고 뭐 누가 사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루트에 따라서 엄청 전통적이고 이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독성이 있고 어머니 세대들이 좋아하는 막 꽃무늬라거나 뭔가 이런 뭐 오방색이라거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이제 부모님한테 주는 선물로 내가 뭔가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20대, 40대 선물을 하는 사람들 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여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도 그 감성에도 좀 맞아야 되고. 그쵸. 이제 그 미세한 차이들을 좀 찾아내서 그 니즈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니즈에 맞게끔 만들어낸다. 네. 이게 참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그러면은 그 니즈에 맞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제품 자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님의 전문 분야가 디자인이니까 네. 그러면 아까 카페이시로 한번 돌아가서 그 20대 여성들이 대충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디자인이 내 카페 공간에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되는 영역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카페라고 치면 일단 공간이 제일 공간. 클 거고요. 뭐 공간. 쇼파 배치라던가 네. 뭐 그 외부에서 보이는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뭐 겉에서 봤더니 약간 뭐 바비 인형 집 같이 생겼어. 분홍분홍해. 뭐 옛날에 에뛰드 하우스처럼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뭐 들어갔더니 너무 예쁜 카펫이 깔려져 있고 소파며 가구며 테이블이며 이런 인포며 너무 이제 이렇게 인형이 정말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음식도 나오는 뭐 음료수나 디저트도 너무 이제 샤방샤방 예쁘고 정말 그 여성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정말 카메라를 들게 만드는 감성 가득한 디저트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걸 포장해가는 어떤 굿즈라거나 아니면 패키지도 막 너무 예쁜 그거에 맞는 뭐 귀여운 패턴이 있다거나 되게 좀 평소에 흔하게 볼 수 없는 꼭 가져가야만 하는 뭔가 시그니처가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건 역시 잘하는데 따라하면 되는 건가요? 아, 잘하는 거를 따라한다? 네. 아, 그거는 너무 브랜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 입장에서 스스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네. 이 대표님처럼 브랜딩이나 디자인을 잘 모르는 직원한테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우에 야 너 이렇게 해봐 아니면 이렇게 해라는데 뭐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색깔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뭐 메뉴판 폰트는 뭐로 하는지 네.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네. 그거를 뭐 잘하는데 보고 비슷하게 느낌으로 가면 되는 네. 건지 네.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운. 아니면 그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음. 카페를 만들 때 네.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쇼핑몰의 느낌을 참고한다든지. 그래도 되죠. 저희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 네.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뭐 치약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모먼트 밑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빨 닦는 순간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넣어가지고 이제 모밋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는 처음에 타겟팅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기능적인 치약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치과 의사분들이 만든 치약이어가지고 얼마나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졌겠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치약이니까. 근데 그 제품 안에 어떤 소구점을 좀 보니까 컬러별로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치약, 파란색 치약, 까만색 치약, 하얀색 치약 이렇게. 이게 지금 대표님을 만나기 전 상태인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쭉 나열해 볼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뭐 치과 의사가 만든 치약, 컬러별로 있는 치약, 그리고 뭐 조금 뭐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도 너무 좋고 뭐 이런데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치약이 막 내가 쓴다고 갑자기 막 이빨이 막 완전 갈아엎은 것처럼 깨끗 이러진 않잖아요. 뭘 어디 회사를 쓰든.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성의 차이가 엄청 크지 않다는 거죠. 네. 당연히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구점이 되긴 좀 어려운 거죠. 성분이 좋다 뭐 이런 게. 그렇죠. 뭐가 들어갔으니 이걸 사세요라고 하기가. 하긴 뭐 네. 가격이 좀 더 센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타겟팅을 했던 고객이 조금 젊은 분들이셨어요. 되게 인스타그램업을 하고 SNS를 많이 이용하면서 20대 초반에 어떤 좀 선물하거나 본인의 어떤 이제 홈테리어,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까지도 좀 신경을 쓰는 그야말로 좀 힙스터들. 아, 치약이 인테리어 기능을 하게. 그렇죠. 네. 이제 치약 하나를 사도 이거를 찍어서 올릴 만한 사람들, 저희 막 어머니 세대나 저까지만 하더라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잘 안 하거든요. 치약을 특히 또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이 있는 팀원들을 보면요. 네. 정말 먹는 빵 하나까지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이 치약을 정말 디자이니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핸드크림 브랜드들을 많이 좀 봤어요. 요즘 좀 MZ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들은 어떤 화장품을 픽할까? 어떤 핸드크림을 픽할까? 왜냐면 이제 프레그넌스 브랜드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프레그넌스. 뭐 향과 관련된 뭐 향, 향수, 네. 룸스프레이, 핸드크림, 핸드워시 이런 애들. 근데 뭐 되게 많죠. 뭐 논픽션, 템버린즈 너무 비싸지만 사실 아마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처음 들어. 아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거 뭐죠? 핸드워시 그 비싼 거. 아 뭐죠 그거? 이솝 이솝. 맞아. 그거 보고 충격을 받. 이거 얼마라고? 그죠? 뭐? 그쵸?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참고해서 아까 모밋. 그쵸.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 뭐 되게 길게 막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막 그려요. 처음에 브랜딩 기획하는 단계에서. 네.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고객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고객을 임시로 그려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20대에 뭐 여성이고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일 거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소비력을 가지고 있을까? 보통 여기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쓸까? 라고 봤을 때 가격? 이 정도면 합당하네. 그리고 이들이 자주 사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라고 좀 이제 뭐 통계를 볼 수도 있고 사실 보이잖아요. 그쵸, 그건 보이죠. 너무 보이잖아요. 뭐 카카오 기프티콘만 들어가도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 상품들 그쵸. 너무 보이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 가면은 그 연령대별로 이런 맞아요. 그리고 주제별로 다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조금만 찾아봐도 어느 제품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 20대 여성 생일 선물 추천 이렇게 치면 그쵸. 또 나올 거고. 그렇죠. 이미 잘 되는 브랜드들은 계속 광고를 돌리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그런 거죠. 똑같이 동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고객 페르소나로 잡았을 때 집에서 이제 동네에서 제가 이제 머리를 해야 돼요. 펌을 해야 돼. 동네에서 하면 3만 원이면 해요. 근데 준호웨어 가서 30만 원 주고 하는 거죠. 아끼고 아껴서. 그렇죠? 다른 데서 아껴서. 그쵸? 네. 친구랑 만나서 백다방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 패턴을 또 보고 나도 그러면은 내 고객이 그렇게 소비를 한다면 네. 그에 유사한 브랜딩을 입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치약 브랜드 온갖 존재하는 국내에 존재하는 치약 브랜드를 쫙 진짜 한 30위까지 줄을 세워놨을 때 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자 그럼 지금 단계가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한 단계가 첫 번째 이 고객이 누구냐?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것 같고 뭐 네. 그냥 어떤 나이대고 소비를 어디다 하고 가상의 캐릭터 같은 네. 페리소나를 만들어 보고 네. 그 사람들은 그럼 뭘 사? 네. 요거를 쫙 파악해 보고 그럼 네. 대충 여기다는 돈을 쓰고 여기다는 돈을 좀 안 쓰고 네. 어떤 느낌에다가 돈을 쓰고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걸 파악한 다음에 방금 줄 세우기는 그 다음 단계인가요? 30 치약 브랜드 줄 세우기? 그쵸. 그런 고객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놨을 때 어떤 걸 픽할까? 그럼 그러니까 아까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네. 됐을 때 네. 내가 치약이면 치약군을 촥 한 다음에 그럼 얘들의 수요에 맞는 건 이거네. 경쟁사들 중에서.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치약 브랜드를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치약이 딱 보니까 솔트레인인 거예요. 솔트레인이라는 치약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 주겸 그쵸? 아니면 2080 네. 그거 말고 치약이 있습니까? 그쵸? 그건 사봤어요. 내고왕에서 그 LG 생활건강 그 이거 누르는 거 뭐죠 이거? 네. 펌프 치약. 그쵸? 네. 이제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지금 대표님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대에서 그런 게 너무 맞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치약은 오늘의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인테리어에는 그 치약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80 이런 거 말고. 네, 솔트레인 치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쁜 인테리어에서는 2080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없죠. 네. 솔트레인 아니면 유시몰 유시몰 맞아. 유시몰 그런 거 써봤어요. 내고왕에서. 네.
써보셨죠? 내고왕에서 내고해줘가지고 네. 써봤어요. 안 그러면 안 사죠. 이 친구. 그쵸.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걸 이 돈 주고 사야 되나? 근데 사더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품의 카테고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치약이 아니야. 네. 인테리어 소품이야.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비싼 가격을 내네요. 그쵸.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얘들이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를 파악을 하고 네, 그 감성에 맞춰서 네, 얘들이라고 했지만 뭐 나이 많은 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타겟팅했던 상상은 이거였어요. 치약 선물 많이 하잖아요, 명절에. 네. 명절에 치약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명절보다 전 그거보다 스팸 많이 받. 아, 근데 그거 받으면 보통 2080이니까. 그쵸. 저는 약간 진짜 성의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막 신경 쓴 느낌은 안 들죠. 그쵸. 그냥 이렇게 많이 뿌려야 되는 선물. 네네. 이럴 때 치약을 좀 많이 주시는데 이 치약이 정말 그 템버린즈 핸드크림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심미적으로 그쵸. 이렇게 어떤 선물 포장이 돼서 내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치약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의 본질이랑 기능성이랑은 달리 이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딩을 하는데 맞춰가는 거죠.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시야가 뭔가 아까 그 동네 카페 이렇게 해서 옆에 그거를 가서 뭐 따라한다고 했지만 그럼 사실 네. 그대로 베끼면 안 되는 거고 네. 참고한다고 했지만 나는 참고만 했었는데 저 사람 네. 입장에서 너 네. 이게 베낀 거야 이 새끼 이럴 수 네. 있는데 네. 아예 그냥 다른 카테고리에서 네. 이 힌트를 얻어서 내 어떤 디자인이나 브랜딩에 접목을 시키면은 네.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아까 카페로 다시 돌아가면 다른 카페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네네. 다른 카페에서 데이터를 얻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상권 안에서는 저런 게 잘 나가네, 저런 게 인기가 많네, 저 정도 가격에 팔리네, 시그니처 메뉴 있어야 되네. 네, 뭐 이런. 요 정도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배경에서 이 데이터가 있는 배경에서 우리만의 아이디어는 넣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카페로 계속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예를 들면 어디를 네. 갔더니 네. 그냥 아메리카노 아니라 메뉴판 메뉴에 시그니처 그냥 뭐 예를 들어 디블러 카페라면 디블러 커피가 있더라. 네. 뭐 그거는 우유와 그냥 섞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유와 네. 이렇게 네. 뭘 해가지고 이렇게 막 네. 섞이더라 하면은 이제 내 걸로 오면은 우린 네. 거기에 그럼 단맛을 좀 넣어볼까? 우리는 달달한 그거니까. 네. 그러면서 시럽도 이쁘게 이렇게 우유랑 그쵸. 같이 섞이게 해본다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연남동에 뭐 오픈을 하는 카페인데 나는 1층에다가 커피 안 팔아. 갤러리 만들 거야. 와우. 그래서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들이 여기서 막 이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 누구나 돈 한 푼 안 내고 들어와서 놀다가 네. 여기서 무언가 당연히 소구점이 있겠죠. 뭔가 카페로 올라올 수 있는 2층에다가 카페 공간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갤러리를 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이 커피를 대접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름을 뭐 1시간만 놀다 가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1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꽉꽉 채워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아이디어거든요. 그거 근데 방금 되게 느낌이 괜찮은 게 보통 우리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면 네. 할 일 없어서 갈 때 많잖아요. 네. 특별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러는데 그런 게 있으면 목적성 있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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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잘 놀았다.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재밌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카페도 뭐 북카페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카페도 있고요. 요즘은 그런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샵인샵 카페여가지고 카페에 맞아요. 가면은 이렇게 아이웨어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디자이너 브랜드들 패션 아이템들도 좀 보는데 옆에서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결이 잘 맞으면은 무드를 잘 살리면 되게 괜찮은. 제가 그 방금 샵인 잡다가 순간 웃었던 게 네. 제가 전에 있던 사무실에 샵인 샵인데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에 카페를 해놔가지고 그건 샵인 샵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아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잘못된 사례는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재밌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방금 되게 좋은 게 누구나 적용할 만한 단계가 나온 것 같아요. 고객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뭘 사는지 그 분야를 벗어나서도 네. 봐보고 또 그 분야 안에서는 소구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나의 컬러 한 스푼.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해봐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그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또 점검을 필요로 하실 텐데 사실 또 이게 그렇잖아요. 그 뭐랄까요? 남이 못하는 거에 훈수 두기는 쉬운데 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점검이 어려워서 그렇죠.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는 브랜딩이 잘 되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셀프 점검 뭐 체크리스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스스로 던져볼 질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면 좋을 거고요. 이거 제가 답을 뭔가 생각했었는데 까먹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끌어나올까요? 체크리스트. 브랜딩을 잘하고 있느냐? 당을 보충해야 되나요? 어...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 가능한 거?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네,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색깔이 일치되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우리만의 느낌이 있냐? 우리만의 느낌. 네. 이거를 그럼 이런 건가요? 그 뭐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 이거 어때?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대표님 같은 사람은 되게 솔직하고 뭔가 진솔하고 막 대표님 마초 스타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못하죠. 네, 굉장히 제가 처음에 뵀을 때도 그렇고 지금 같이 시간을 조금씩 지내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선하다. 아유. 네, 뭐 좋습니다. 선하시고 되게 솔직담백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솔직담백하고 선한 것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또 똑똑하다라는 이런 좀 더 해보세요. 좀 더 해보세요. 네. 네. 되게 똑똑하시다. 아이, 생각보다 되게 여리시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게 첫인상으로 뵀을 그래요? 때는 되게 이렇게 똑똑 부러지시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대표님을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표님을 안 보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브랜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네? 라는 게 딱 나오면 브랜드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사람도 그 자기의 특징을 잘 모르는 오히려 남보다 자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방법이 뭐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일관된 답이 나오냐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보통은 이제 고객들로부터 그런 거를 좀 보죠. 왜냐면 비슷비슷한 고객들이 모일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가 일관되는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딩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드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네. 것도 이제 이 브랜드가 무형이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어떤 발음, 디블럭, 북토크 이렇게만 있지 이게 어떤 형상, 실체가 없잖아요. 네. 이 실체를 만들어서 어떤 특유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다방 싸다. 그쵸? 그리고 에르메스 네, 고급지다. 그쵸? 비싸다. 네, 그런 게 일관되게 느껴지느냐. 그쵸? 에르메스는 고급스럽다라는 어떤 굉장히 고급 네. 어떤 이렇게 비싸 보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이렇게 좀 희소하고 이런 어떤 느낌을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르메스 하면 어떤 거 귀중해, 소중해 딱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브랜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디블러라는 브랜드는 여기도 어찌됐든 저도 브랜드니까 브랜드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 닮았지 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 닮은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약간 MBTI로 치면 이제 ENFJ인데 제가 ENFJ거든요. 네네. 사람들이랑 친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리더이고 항상 뭔가 외향적이고
그런 느낌, 어떤 그 감정, 그러니까 캐릭터로 보자면 ENFJ라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야라고 느껴질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규모 있는 데는 사실 뭐 그 대표의 색깔이 그대로 단호가 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네, 좀 개인 사업자라거나 네, 아니면 프리랜서라거나 아니면은 네.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네, 너 같아. 네. 네 회사는 너 같아.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 되게 잘 된 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 거기 고객이 없다? 아, 그럼 이제 그럼 안 돼요. 그렇죠. 아, 그럼 좋습니다. 그럼 브랜딩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만의 느낌이 있냐.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회사 어때요라고 하면은 너네는 고급져 굿. 근데 그렇죠. 고급져 가성비지. 응. 발랄하지. 네. 이래버리면은 힙해, 어. 뭐 네. 그러니까 형용사로 일단 표현을 해보면 좀 쉽고요. 뭐 예쁜, 뭐 부드러운, 뭐 고급스러운 이렇게 형용사로 좀 보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모던한, 깔끔한, 뭐 전문적인 이렇게 딱 형용사로 떨어지는데 뭐 대표님 한번 해볼까요? 뭐 스마트한, 아, 좋습니다. 네, 뭐 정직한, 네네네. 진솔한, 소박한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우리만의 어떤 형용사로 표현될 만한 무드, 네. 분위기가 느껴지냐인데 그 분위기를 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성 요소, 이 분위기를 구성 요소. 자, 그러면 에르메스를 보겠습니다. 네. 에르메스라는 이 브랜드의 고급짐, 누구나 에르메스가 고급진 건 알아. 네. 왜 얘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비싸죠. 가격 일단. 네. 네. 근데 비싸다고 다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르메스가 자기네들을 희소하게 브랜딩을 한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뜯어볼 수 있을까요? 애플로 할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쉽게 이해하게. 네. 애플로 에르메스는 저도 잘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런던 베이글로 할까요? 애플 좋은 것 같아요. 네, 애플로. 네. 왜 그놈의 사과는 음, 이렇게 매력적인가? 그쵸. 이렇게 똑똑하고 혁신적으로 느껴지는가? 애플 광고에서는 정말 신기한 게 자기네들을 홍보하는 광고가 없어요. 홍보를 안 한다는 게 광고가 홍보 아니에요? 우리 네. 브랜드, 우리 제품 좋아 아, 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아이폰이랑 삼성 해놓고 이게 뭐가 또 좋아요? 그쵸. 이렇게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갤럭시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갤럭시를 광고하는 걸 보면 이번에 어떤 기능이 새롭게 개발이 돼서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AI로 이번에 그쵸. 저 그거 보고 샀는데. 물론 맞아요. 물론 거기에도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애플을 안 쓰시는 분들은 정말 절대 안 써요. 근데 애플은 이제 팬덤이 있죠. 맞아요. 네. 앱등이들. 앱등이들. 이게 아니고 그 스스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써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거죠. 애플이 막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로서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켰을 때 맥이 아니네.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한 거는 네, 그 분위기, 네, 그걸 애플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렇죠. 왜 그게 가능했냐? 애플의 슬로건 Think Different잖아요. 아까 그 광고 이야기 마저 하고 갈까요? 네. 광고에 어떤 모습이 나오죠? 그럼 애플은? 광고에서는 되게 재밌었던 게 옛날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에서 만든 이제 PC랑 맥이라고 자신의 제품들을 새롭게 그냥 캐릭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PC가 아니다. 우린 PC가 아니야.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야. 우리는 맥이라는 그냥 새로운 어떤 제품도 아니야. 어떤 생명체인 거야. 맥, 애플. 그런데 거기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얘 그 PC하고 이제 꼰대 아저씨를 세워놔요. 그리고 애플하고 엄청 그 똑똑해 보이는 어떤 청년을 세워놔요. 근데 꾸미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랑 닮아 있죠. 항상 그 추리하게 입고 있지만 굉장히 뭔가 천재 소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자유분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거 쓰는 너는 되게 멋진 애야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우리를 거죠. 만나면 네가 어떻게 될 거라는 이미지를 광고한 거지. 그쵸. 제품을 광고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가 아니고 제품에서 느껴지는 감정. 감정. 네.
감정.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건드려 주기 때문에 그 감정을 뭘로 할지는 아까 말씀해주신 고객 페르소나 이런 분석을 다 네. 거쳐서 얘들은 이런 분위기를 원할 거야. 애플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지금 현재 그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애플이 훨씬 비싸지, 아이폰이 훨씬 비싸지만 기능도 보면 똑같거든요. 맞아요. 새로 나올 때마다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니, 별로 다른 것도 없고 저 디자인이 뭐가 달라진 거지? 둘이서 서로 막 그리고 삼성이랑 기능만 놓고 보면 자기들끼리 그 경쟁하면서 따라 해가지고 그쵸.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애플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애플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너 뭐 좀 아는 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저 보면서 뭐 좀 모른다고 생각하셨죠? 아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정 그 어떤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감정이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광고 같은 걸로 보여줘라.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애플이 그것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광고로 보여주는 거 말고 아까 슬로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언어적인 것도 영향이 있나요? 이제 언어적이라고 하는 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좋게 파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실 이 애플이 이렇게 팬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슬로건이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Think different. 네, 우리는 꼰대가 아니야. 우리는 혁신을 일으킬 거야. 우리는 좀 다른 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좀 아는 좀 신세대야 라는 느낌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아까 사실은 언어랑 이런 게 모든 게 다 감정을 공략하는 그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애플에서 슬로건을 정말 우리는 뭔가 혁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좀 다른 걸 만들자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PC 컴퓨터가 나와버리면 뭐가 달라? 안 다른데? 그렇지만 애플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정말 디자인 하나는 끝내준다. 디자인도 그렇고 진짜 기능도 PC 그러니까 뭐랄까 호환 안 되게 지들 것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너무 자기네들만의 세상을 그냥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 안에서 또 스마트한 기술력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여기에 입문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입문하고 나면 생활이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세계에 갇히면. 네. 근데 꼭 사실 모두가 뭐 애플이 돼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너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냐 정도가 될까요? 네, 그것도 맞을 것 같고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하냐. 그럼 이거는 이건 점검 리스트의 두 번째가 되겠네요. 네. 자, 첫 번째가 우리만의 느낌. 네. 뭔가 너네는 형용사로 표현했을 때 아름다워? 너네는 귀여워? 네. 아니면 너네는 전문적이야? 뭐 이런 게 있었냐라면 두 번째는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냐. 이건 네. 또 무슨 의미죠? 이제 애플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린 좀 달라 였잖아요. 너무 명확하죠. 이렇게 전하고 싶은 우리만의 어떤 메시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럼 사례로 대표님이 전하고자 하는 대표님의 디자인 회사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사업을 위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디자인. 네. 아까 이야기했던 네. 매출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누구인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 기능성을 해내야 된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고객이 예를 들어 나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사업을 위한 디자인을 합니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한다는 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가치를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사과를 팔 수도 있고 핸드폰을 팔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거를 팔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지로 한번 돌아가 보면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기 위함일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과정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라는 어떤 존재 이유가 좀 나오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네. 존재 이유. 네, 그걸 존재 이유가 나오면 네. 내가 왜 일을 하지?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디자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 매출이 안 나오는 사람 매출 올릴 수도 있겠네.
뭔가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네 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디자인을 한다 라는 어떤 저의 철학 안에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브랜드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당연히 그냥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상권은 어디시죠? 고객은 어떻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실행을 하죠. 그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아, 그러면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고? 네. 나는 어디서 의미를 찾고 이거를 네. 딱 정해서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 이제 그에 합당한 작업을 하면 된다. 네, 맞아요. 사업을 위한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해서 매출에 이렇게 그것도 매출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아무리 요구해도 뭐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발행을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도 뭐 저희 예쁘게 디자인 해드릴게요가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알아야 합니다. 디자인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 봐야 합니다. 라는 어떤 전문가로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이거를 하고 그에 따른 메시지를 근데 사실은 뭐 이걸 꼭 슬로건 이렇게 네.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해놔야만 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있어빌리티죠. 있으면 좋다. 네, 그러니까 스티커 메시지처럼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철학이나 가치를 다른 사람들도 느껴서 내 편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고객이 될 수 있게끔, 팬덤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당장은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내가 브랜딩을 잘하고 있는 걸까? 결국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일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면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왜 북토크를 운영하세요? 저는 딱 정해놨어요. 저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해요.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왜 전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변화를 못 만드는 이유는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못 만드는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안 뛰어들어 보는 용기가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해서. 대표님이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럼 이 일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브랜딩 이제 그걸 만들면 돼요. 그걸 뭘 만들면 되죠? 뭘 만들면 될까? 근데 그런 메시지를 다 컨텐츠를 할 때도 이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방금 했으면은 영상에서 뭐 예를 들어 그냥 별거 아니더라도 똑같이 책 리뷰를 하더라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메시지가 녹아들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북토크님 그 북토크 방송 들을 때 느끼거든요. 항상 반론을 제시를 먼저 하시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됐잖아.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라는 어떤 되게 작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서 실제로 용기를 받거든요. 아, 네. 네.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브랜딩이 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모르고 했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럼 내가 이걸 왜 하냐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왜 하냐를 어떻게 보면은 느껴지는 무드, 네. 감정으로 치환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네. 그 무드가 느껴져야 된다. 네. 이게 내가 브랜딩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다. 네. 뭐 더 있나요? 네.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당연히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죠. 뭐 컬러도 필요할 거고 폰트의 어떤 느낌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컬러 이야기 나와서 사실 다른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네. 컬러가 전 진짜 예를 들어서 뭐랄까 그 컬러가 참 어렵거든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컬러는 어떤 느낌을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근데 이것도 사람 따라 다르려나? 그냥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컬러, 자기 사업에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꿀팁이 뭐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경쟁 업종 보면 되나요? 일단 피하는 거는 좀 필요해요. 피한다는 게? 경쟁 업체가 주로 쓰고 있는 컬러를 되도록이면 꼭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거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배달의 민족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뭔 색깔이라고 해야 되죠? 그 민트 같은. 네, 그렇죠. 베스킨라빈스. 핑크인가? 걔네 뭐예요?
핑크 아니에요? 핑크 맞아요. 네. 핑크의 어떤 블루. 네, 그 핑크 생각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죠. 네. 눈 감고 생각하면 이미 그 컬러의 주인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거를 피하고 조금 더 센 놈을 피해라. 그쵸. 센 놈을 피해서 내 컬러를 좀 정하는 게 어쩌면 더 이득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 응. 이거 그냥 초록색이나 파란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켓컬리는요? 근데 뭔 색이죠? 보라색. 아 그러네. 마켓컬리색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색깔은 그냥 경쟁자가 안 하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마켓컬리의 색도 아마 뭔가 자기네들만의 유니크함을 담지만 이거 담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이 색의 스토리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회사의 스토리를 네, 모르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고객이 와서 색깔을 예를 들어서 네, 헬스장 하시는 분이에요. 네. 헬스장 하시는 분이 하고 싶다고 왔는데 저 파란색 넣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왜요? 파란색 좋아해서. 그 근거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그 다음에 왜 안 된다고 어떻게 논박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제안하고 싶은 컬러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가 아까 이제 고객을 보고 고객 페르소나를 정하고 고객 페르소나 대비 우리 브랜드를 어떤 캐릭터로 만들지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성격이 있을 거예요. 내가 헬스장을 오픈을 할 건데 완전히 전문적이고 스마트하고 최첨단 시설을 겸비한 굉장히 IT스러운 느낌의 브랜드로 딱 갈 거야 라고 하면 파란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파란색과 조금 더 딥한 블루를 사용을 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라는 목표가 프랜차이즈고 어디를 가나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이 돼야 된다. 대표적으로 진박스. 몰라요. 진박스 보세요. 저 몰라요. 진박스는 저는 빨간색이거든요. 아, 그 헬스 프랜차이즈 그거 말고 또 자주 보이는 거 있는데. 스포애니? 아, 예, 스포애니도 그건 있죠. 알아요. 예. 네.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뭔가 사람들 기억에 정말 쉽게 빡빡 꽂혀야 되네. 그러면 빨간색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왜냐면- 노란색도 예. 괜찮죠.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색이 기본적으로 색도 사실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열정적이고 뭐 따뜻하고, 귀엽고 예. 따뜻하고 뭐 파란색은 신선하고 조금 더 똑똑해 보이고 뭐 회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결하고 색이 뭐 짙지 않고 뭐 분홍색 당연히 뭔가 귀엽고. 여성스럽고 달콤하고 이런 느낌일 텐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근거를 조금 연결을 해서 쓰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이만큼에서 골라야 되는 건데 요만큼에서 고를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어쨌든 컬러를 고르는 색깔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색깔을 고를 때 그러니까 경쟁사가 딱 그것도 그냥 경쟁사 예를 들어서 동네에 카페 쳤는데 동네 카페에서 있는 색깔 다 피해라 이게 아니고 네네. 압도적으로 색깔을 선점한 애가 있으면 네. 그거는 피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색깔을 그걸 피하는 것 중에서 그 네. 색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느낌 네. 그런 것을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유 설명할 수 있는 거랑 결합을 네. 시켜라.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앤 화이트거든요. 너무 얼마나 펜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이거 디블로 구찌거든요. 네. 네.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냥 블랙은 누구나 다 쓰는 컬러고 만인이 사랑하는 컬러인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는 다른 브랜드를 잘 되게 해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색이 강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이면 파란색인 브랜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안 어울릴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이면 정말 간결해야 되고 미니멀해야 되는 블랙의 브랜드가 얼마나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색을 굉장히 빼고 스토리를 너무 남발하지 않는 선에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거 있는 색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진짜 브랜딩에 막 척척척척 또 브랜딩 도사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멋진 실력을 보이는 데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헛짓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수많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네. 과거에 했던 수많은 실수 중 딱 하나의 실수를 고칠 수 있다면 그게 대표님 본인의 브랜드여도 괜찮고요. 네. 작업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여도 괜찮고요. 과거로 돌아가 딱 하나를
고칠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실수를 했고 이렇게 고치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저를 저렴하게 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초창기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저렴하게 팔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디자인을 쳐내고, 뭐 로고 하나에 뭐 얼마 싸면 네, 얼마죠? 뭐 20만 원, 뭐 10만 원. 지금도 연락이 오세요. 그 가격 해달라고? 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올랐죠. 10년 전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합리적인 어떤 가성비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정말 디자인을 잘하는 브랜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가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 이유가 처음에 네. 싸게 팔았기 때문에? 맞아요. 아. 그러니까 눈앞만 본 거죠. 당장 왜냐면 싸야 팔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편하고 일단 용기도 안 나고요. 내가 감히 이런 느낌도 있고 사업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사업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고 우리가 뭔가 목적으로 목표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맞게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구나. 그냥 막 채워나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나서 이제 뭐 견적을 조정하거나 우리 시스템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때로 돌아간다면 가치를 좀 쭉 올려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긴 또 이게 특히 또 이런 에이전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도 많지만 재구매가 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재구매를 할 때 처음에 이분이 너무 싸게 산 사람이면 네, 가격 올랐다고 그러면 뭐야 맞아요.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네, 사실은 네.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나 무조건 가격을 많이 받을 거야 이게 아닐 거고 네. 가격을 올리면은 네. 싫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그쵸. 올린다고 네. 잘 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 올리기 위한 전략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하자면 그때 가격을 높게 받을 걸리도 있지만 그때부터 고급화를 할 걸. 이해요. 그러니까 싼 가격을 올린다가 아니라 네. 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걸.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 왜 내가 다른 디자인 에이전시가 아니고 너네한테서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싸요. 싸게 이만큼이나 해줘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다면 만약에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짜 대표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힘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디자인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비싸요. 그리고 기간도 많이 걸려요. 대신에 여기에 정말 뭐 10개 브랜드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0개 브랜드를 할 에너지를 한 브랜드에다가 다 쏟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아마 선순환이 좀 빨리 일어나지 않았을까. 금액도 견적도 당연히 매출대로 오를 거고 브랜드가 느끼는 감정도 이제 백다방이 아니라 스타벅스였을 거고. 백다방 죄송해요. 저 백다방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양질의 어떤 퀄리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겠죠. 근데 방금 백다방 이야기도 나와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백다방이거나 뭐 컴포즈나 뭐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다이소나 네. 싸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자분들이 뭐야? 그럼 나는 뭐 가성비 다이소나 백다방 같은 가성비의 길을 가야 돼? 아니면 나도 고급화를 해야 돼?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네. 내가 무슨 길로 갈지를 어떻게 정하죠? 저는 그 백다방이랑 다이소를 이길 수 있으면 저가로 가면 좋죠. 네. 아예 가성비로 갈 거면 극단적으로 가성비로.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가는데 네. 그게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프리미엄화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스몰 브랜드는 그게 맞다고 봐요.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유통 규모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사실. 대기업에 치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애지간한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 이제 이렇게 브랜딩에 대한 노하우도 많으시고 사업도 무려 10년
10년 차신가요? 네, 10년 차죠. 10년째 하고 계시는데 항상 그 사업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만 있진 않았을 거니까 네. 때려치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너무 많죠. 그러면 그 중에 원탑. 나 못해 먹겠다. 제일 때려치고 싶다. 제일 때려치고 싶을 때요. 네. 대거 퇴사했을 때? 대거 퇴사. 그거는 직원들이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왜 그랬죠? 뭐 그때는 거의 한 5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미웠죠, 그분들이.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사장을 제대로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었길래? 혼자 일하다가 이제 프리랜서 하다가 1인 기업 하다가 2인, 3인, 4인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 인원이 이제 늘어났었던 건데 그냥 혼자 일하던 방식 그대로 일을 하면서 너는 너대로 알아서 하겠지 라는 부분으로 좀 그러니까 사장이 될 마음을 먹지 않고 계속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좀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뽑아다 놓고 너 알아서 해. 그죠. 살짝 이런 식으로. 네. 나는 내일 하느라 바빠. 그쵸. 아. 나름 뭐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고 이제 좋은 대표가 된다는 게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된다? 이 정도로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할 환경 만들어주고 네. 나는 그냥 뭐 고민 들어주고 네. 월급 잘 주고 네. 이거면 된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럼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던가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없어도 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없어도 편하게. 네. 그러니까 이걸 이루는 구성 요소가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매뉴얼이죠. 우리만의 약속. 그때그때마다 물어봐야 되거나 그때그때마다 대표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뭔가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매뉴얼이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 내가 이런 판단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뭔가 안정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럼 그걸 뭐 글로 다 적어 놓으신 건가요? 저는 글로 다 적어놨어요. 그럼 뭐 이거 뭐 노션이나 뭐 이런 네. 데다가 딱 해가지고 뭐 업무할 때 의사결정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걸 근데 사실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모두가 공감하실 건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디테일해야 되냐? 맥도날드처럼 뭐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도 네. 없는 분야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 분야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네. 아마 이런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아이디어 내야 되는 특히 고관여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더 그럴 건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교육으로 계속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코멘트도 주겠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고객이 오면 상담을 해야 되고 당연히 어떤 뭐 답이 아마 A, B, C, D, E가 정해져 있을 때 그 답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같은 것들은 제가 10년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노하우도 생겼고 이런 패턴들도 생겼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그 결정해야 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매뉴얼화 해놓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대표님이랑 뭐 논의하면서 네. 이렇게 그때 피드백 해주고. 지금 규모가 몇 명이죠? 지금은 8명입니다. 8명. 네. 8명 팀. 그 매뉴얼화가 돼야 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그때 일단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이 나왔지만은 디자이너들이잖아요. 네. 뭐 영상이나 디자이너나 요새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성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들이 꽤 있는데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디블러라는 하나의 정체성 아래 일관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뽑을 때, 그러니까 그 고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감으로 뽑았어요. 감이라는 거는 어떤? 이 사람 좀 괜찮네. 싹싹하네. 네, 느낌이 좋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뽑고 교육을 하면 되겠지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틀린 건 없지만 결이 핏이 맞고 안 맞고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고 그러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는 포인트인지를 정해놔야 그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아,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네. 애당초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할 만한 사람을 먼저 모으면 그 결이 딱 맞아지는 순간 너무 이제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재상을 딱 정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재상의 예시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세워져 있나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뭐 돈, 워라밸, 성장 또 하나 뭐였더라? 저기 대표님? 뭐 네, 자유? 네 아니면- 가지 있거든요. 네 네. 가지. 워라밸, 돈, 성장. 뭐 인간관계? 그랬던 것 같아요. 관계. 뭐 이렇게 음. 이렇게 있는데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모토는 성장, 배움. 그럼 뭐가 너가 제일 중요해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배우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인 네. 사람이 핏이 맞는 사람이다. 맞아요. 그 가장 최우선 순위가 일치하는 사람을 뽑는다. 맞아요. 근데 음. 이게 막 어떤 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쵸.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 잘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영업이나 있잖아요. 세일즈 관련된 그쵸? 건 그게 짱이죠. 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게 회사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인재상이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돈을 많이 벌어와. 라고 하면 그게 또 맞으면 그 핏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엄청 시너지가 나겠죠. 근데 아무리 인재상이 맞는 사람을 뽑았다 해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니까 네. 대표님이 생각할 때의 어떤 좋은 디자인의 요소나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네. 이 디자이너도 또 그 개성이 강한 사람이면 네. 저는 그 디자인 별론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브랜드의 무드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좀 맞춰가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을 쓸 거야. 그럼 왜 빨간색을 쓰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심볼형 로고를 만들 거야. 그럼 왜 심볼형 로고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근거가 다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의 개성을 나타내더라도 그게 본인의 개성을 나타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팀원이 그 디자인 별로 안 예쁜데요. 전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이 고객께 핏가 안 맞을 것 같고 이 브랜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설득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 혼자 가서 프리랜서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개성을 강한데 개성의 이유가 설명이 되면 오케이다. 네, 나는 맞아요. 오케이다. 네. 근데 저희가 답은 아닌 게 브랜드 에이전시도 성격이 되게 다양한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에이전시는 정말 아트웍이 너무 멋있어요. 아트웍이 뭐죠? 그러니까 화려함? 음. 와 이런 거 처음 봐. 음. 정말 예술성이 짙다. 너무 감각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아마 그렇게 아트웍이나 감각이 정말 밀도가 높은 분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고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제안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타당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였고. 그러면 대표님은 만약에 평상시에 대표님의 스타일과는 좀 맞지 않게 뭐 엄청 화려한 디자인을 이제 직원분이 가지고 왔을 때 그 네. 직원이 논리적으로 이 브랜드는 이렇고 이 브랜드는 이래서 그렇으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라고 설명만 되면 오케이다. 네. 좋습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가끔 봤는데 저 직원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납득이 안 됐어. 네. 그럼 그냥 그건 리젝인가요? 그쵸. 왜라는 답에 대답을 할 수 없을 뭔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충분한 않았다.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저한테 설명을 못 한다. 그러면 고객한테는 더더욱 설명을 못 할 거고 그 고객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브랜드는 소비자를 절대 설득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득이 되냐? 그쵸. 그러면은 본인은 설득이 된다고 생각해. 대표님 눈엔 아무리 봐도 아니어서 이거는 아니야 너 다시 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피드백을 네. 너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건 아니야라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럼 기분 상할 거잖아요. 그럴 때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돌려보낼 때요? 네네네. 빠꾸시킬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디자인을 씀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직원 입장,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왜 아니라고만 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디자이너도 이해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은 아니야. 그러면 봐봐, 이 브랜드를 봐봐. 이 브랜드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아마 이러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우리도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돼라고 그를 더 먼저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no 다시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한테 맞는 거는 이런 거니까 이런 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뭐 근데 그럼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삐지면 그건 이제 직원의 몫이고. 그쵸. 그쵸. 네,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대표님이 여기 계신데 끝나고 대표님은 여의도 가신다 했잖아요. 네, 제가 저기 디블러 사무실에 가서 네, 디블러 직원분 아무나 붙잡고 네.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성격적으로 우리 대표님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꼼꼼하신 분이세요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대표님은 설득만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다 오케이인 분이세요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우리 대표님은 별로예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침이 튀겼어. 저도 모르겠는데 네. 오늘 아침에 미팅을 할 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계속 설득을 하는데 시안이 계속 디벨롭을 하는데 방향을 중간에 잃었어요. 네. 그래서 리셋을 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저희 그 팀 그리고 그쪽 팀 다 모여서 줌 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다 프로젝트 매니저님한테 다 인계를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쫙 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딱 끝내고 나니까 그 이제 저희 옆에 직원이 저한테 대표님 헤르미온느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르미온느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랬는데 그냥 이 사람들의 눈에 저희 팀원들의 눈에는 저는 그냥 갓생러로 보이나 봐요. 어떻게 저걸 다 하면서 살지? 이런 느낌? 하긴 뭐 여러 브랜드라는데 그걸 또 다 트래킹하고 있고. 네, 뭔가 욕심쟁이, 갓생러, 그냥 일에 미친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진짜 근데 그럼 그렇게 사세요? 일상적인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살죠. 잘 봤네. 잘 봤네. 그럼 루틴이 궁금한데 저는 좀 잘 되고 계신 분들의 일상 루틴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사소하게 몇 시에 일어나고 뭘 먹고 네. 언제 자고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상 시간 5시 반입니다. 그때 뭐 하세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죠. 그때 바로 출근한다고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씻고 바로 그냥 준비하고 네. 그럼 도착하면 몇 시죠? 도착하면 한 7시 안 돼요. 7시.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 하루 뭐 해야 되는지 보고 중간에 이제 운동 가야 되면 운동 갔다 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운동을 갔다가 사무실로 오는 건가요? 사무실 근처에서 운동을 하는 건가요? 이제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이제 사무실 가서 출근하고요. 그러면 한번 1시간 딜레이 되나요? 그쵸. 한 1시간 정도 하고 가죠. 운동은 뭐 하세요? 운동은 그냥 뭐 이렇게 헬스 하기도 하고 오케이. 뭐 아침에 이런 크로스핏 같은 푸사오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뭐예요? 크로스핏이랑 비슷한 건데 네네. 이렇게 그룹 운동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 하고 8시에 와서 앉았어요. 네. 7시, 8시쯤에서 와서 앉으면 이제 업무 시작이죠. 바로 시작. 네. 오늘 나 뭐 해야 되지? 고! 네. 그럼 계속 이래요? 네. 몇 시까지? 점심 몇 시에 드세요? 점심 12시 반에 12시 반에. 네. 그럼 주로 식사는 그냥 아무거나? 네. 직원들이랑 같이 먹거나 뭐 이제 다른 이제 이사님이랑 밖에 나가서 먹거나 아무거나 먹어요. 그럼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또 일? 네. 몇 시까지? 퇴근 시간은 늘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 미팅을 나가거나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네네. 보통 하루 종일 미팅 없이 사무실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한 7, 8시? 7, 8시까지? 네. 그럼 집 가서 잠은 몇 시에 자는 거죠? 집 가면은 10시에 자려고 노력은 하죠. 네.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뭐 한 11시쯤? 10시, 11시쯤 자서 네. 그럼 한 뭐 6시간 반, 7시간 반 요 정도 네. 주무신다. 네. 되게 거의 진짜 집 일 중간에 맞아요. 운동 정도 껴는 거 말고는 네. 이렇게
얼마나 사신 거죠? 이렇게 10년 넘게 살았죠. 번아웃 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왔죠, 중간에.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쉬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이제 뭐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다 했을 때 이거를 봐주지 않으면 아프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막 무기력증, 뭐 번아웃 이런 말이지만 결국은 다 이제 나를 혹사시켜서 지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어요. 지금 이 정도 루틴은 혹사가 네. 아니라는 거죠? 네, 보통 다 그렇게 일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거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달라요. 아. 7시에 와서 8시인데 그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 모두가 이런다고는 할 수 없는데 결국 대표님의 일하는 걸 제가 정확히 옆에서 보진 못했지만 네. 그 시간 사이에 중간에 농땡이 안 피울 것 같아서 중간에 뭐 한 20분 낮잠도 자요. 낮잠. 네, 20분 낮잠도 자고 이렇게 저녁에는 뭐 책 보거나 강의 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평일에만 이렇게 하고 주말은 확실히 쉬는 편이신가요? 주말에 제가 원래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습관이 돼서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고 왜냐면은 옛날에 초반에는 진짜 항상 막 10시, 11시까지 일하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딱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주말에는 억지로 쉬죠. 억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업가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자영업을 하면은 휴일이 어디 있어? 네. 그래가지고 주 7일 하다가 주 7일도 그 하루에 10몇씩 하다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대표님이 근데 이제 브랜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기업을 보잖아요. 많은 기업과 대표님들을 볼 건데 네. 그럼 보다 보면 야 여긴 잘 되겠다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명확한데 네. 일단 하시는 분들. 일단 하는 사람들이 네. 잘 됩니까? 네. 오, 일단 한다의 의미가 근데 그럼 뭐 생각했어? 그럼 그냥 해요? 네. 그냥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브랜딩 막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브랜딩 안 돼 있고 그냥 일단 들이받아.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고쳐요. 그리고 고친다. 네.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고쳐요? 뭐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걸 어떻게 다 하지? 싶어요. 근데 일하는 게 너무 재밌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 실행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 내일 해요. 일단 한다. 네. 대표님도 그러잖아요. 팟캐스트 해야지. 제가 저번 달에 들은 것 같은데. 말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여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용기를 내기도 참 어렵고 실행을 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뭐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도 포화인 상태인 내 투두에다가 하나의 투두를 더 넣어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망설여지기도 망설여지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해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하고 안 되네. 네, 그러기도 하고. 근데 안 되냐고 빨리 접나요? 아니면 경로를 수정하나요? 경로를 수정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 같아요.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고 계속 경험하고 수정하고 경험하고 수정하고 경험하고 수정하고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좀 돌아갈지언정 결국 간다. 네. 그러니까 막 제가 맨날 말씀드린 이제 아슈니버스 대표님이 계신데 여기 대표님은 막 되게 수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브랜딩을 1년을 했어요. 디자인 이름을 3번을 바꾸고 디자인을 2번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경로를 계속 찾아가시다가 6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4만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면은 그냥 맨날 올려요. 근데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한 달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올려라. 그리고 반응 보고. 그쵸. 어차피 나한테 아무도 관심 없어. 나는 한 달 동안 그냥 올리고 나중에 별로면 지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이해를 하는 게 진짜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당군 이래에 돈 벌기 제일 쉬운 세상이다. 사실
다 똑똑하고 다 잘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보다 몇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잘 안 되는 분들은 똑똑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 그쵸,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생각 자체를 하고 안 하려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생각을 가면서 하느냐, 네, 네. 출발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네. 안 이 차이가. 되는 이제 진짜 다른 게 뭐냐면 이야기를 저는 막 많이 나눠보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하시는 분들은 되는 이유가 수백만 가지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되고 이런 리스크는 있는데 이건 해보면은 답이 나오겠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는 이유가 수백만 개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게 달리면서 수정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하다 보면은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럴 걸 만났을 때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안 되네? 그만 하고 포기하시던가요? 그쵸. 깨닫고 이게 아니었네.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일단 미친 듯이 행동하되 집착은 또 하지 않아야 되는. 어렵죠. 만만치 않긴 하네요.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일단 한다였고 다른 것도 있나요? 일단 한다. 수용력이 좋아요. 수용력이 좋다. 네. 그 말을 하면 잘 듣는다. 그쵸. 근데 또 보면은 저희 그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 보면 사장의 고집은 선이다. 사장이 또 뚝심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것도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이거를 내가 가진 기준 안에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것도 이 사람이 저거 하라니까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네.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쵸. 네. 뭐 당연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저는 귀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한때는 앱 개발도 했다가 디자인 앱 개발해야지 했다가 뭐 사업 계획서도 막 써보고 지원 사업도 넣어보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 놓쳤어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수용을 해야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좀 걸러서 수용을 하기는 하죠. 아까 그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의 고집은 선이다에서도 고집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웨이라는가 이런 것에서 네, 비롯되고. 맞아요. 좋네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좀 사업을 비즈니스를 뭐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네. 오늘 집에 가서 딱 잘라고 누웠는데 이거 말 안 했 이런 거 말 안 했는데 네. 사업을 한다 누가 후배가 뭐 사업을 한다 하면 이건 너 꼭 알아야 된다 할 만한 거 아니면 브랜딩을 한다 이거 무조건 잡고 해야 된다. 너무 많은데? 다 말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집에 못 가시니까. 네.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떠오른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근데 자기 확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네. 뭐 수용력에 관한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브랜딩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브랜딩을 할 때는 내 고집만 너무 세우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우물이 되게 작아라는 부분을 인지를 좀 하고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뚝심 가지고 하지만 나는 언제든 우물안 개구리일 수 있어. 그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해보고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거는 싫어. 나는 이렇게만 해야만 해. 이런 거를 조금 버리면 훨씬 더 손해볼 일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모든 걸 무조건 받아들이고 반영해야 된다는 아니더라도 음. 문을 열어놓고 응 아니야 하는 것과 음. 문을 닫아놓는 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거랑 듣고 그래 그거 네 생각이고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분명히 어떤 누구도 배울 점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내 벽에 내가 갇혀서 사는 게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많이 힘들 수 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라. 그쵸. 네, 닫혀 있지 마라.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의 팟캐스트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은 왜 일하세요? 왜 일하냐? 네. 재밌어요. 재밌어서. 네. 언제 재미를 느끼시죠?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뭐 예를 들어 미팅했는데, 이거 내가 손대면 잘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때. 그냥 저는 아무런 뭐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어쩔 때는 당연히 노력을 들이지만 어쩔 때는 그냥 이야기만 한번 했는데 드디어 답을 얻었다. 라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좀 진짜 저희 슬로건이 흐릿함을 선명하게인데 진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가려고 하던 사업 방향이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 뿌듯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재밌다. 네, 근데 이거는 고객일 수도 있고 저희 팀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표님의 뭔가 역량이 좀 들어갔을 때 네. 그 사람에게 뭔가 해답이 유레카. 네. 이 과정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보면서 좀 대답이 너무 허한데?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맞나? 뭔가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했던 거 하나는 그러면은 왜 열심히 살지? 로 다시 질문을 바꿨을 때 열심히 안 살면 행복한가? 열심히 안 사는 게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인정도 못 받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살면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좀 즐기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되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재밌어서 행복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 재밌다. 근데 내가 죽겠다 이런. 네, 그러니까 죽겠다 이러고 잠깐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좋습니다. 저희 그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 출연하신 분이 네. 다음 출연자에게 질문을 남기고 가요. 누군지 말 안 해드립니다. 이전 출연자분이 어떤 질문을 남겨주셨냐면요. 네. 뭐 대표님에게 그냥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인스타 DM으로 뭐 저 이거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지인을 통해서든 나 좀 도와줘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네.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참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뭐야 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떤 순간에 혹은 어떻게 물어보면 네. 대표님은 나 도와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 대체 불가능하다 너는. 너무 너를 찾아 헤맸어. 이런 느낌이 들면 너무 도와주고 싶죠. 당신 아니고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 유일무이해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한테 DM 보내가지고 당신은 유일무이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줘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물론 이 문구를 쓴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진심이 진짜 묻어나는 사람이면 그쵸. 도와주고 싶을 것 네. 같다.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내 존재가 너무 그리웠다, 그러니까 너무 찾아 헤맸다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다 도와줘야겠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도와준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아차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표님의 아까 방금 근데 질문에도 느꼈지만 회사 이름이 디블러잖아요. 네. 이게 블러가 흐릿하게 하단데 디블러 이거를 선명하게 흐릿함을 없앤다라는 건데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이 흐릿함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긁어줘야 되고 어떻게 내가 그 안개를 치워주지? 이에 대한 고민을 대화하면서 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느껴져서 네.
너무 감사하고 이 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그런 뭐랄까요? 고민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브랜딩이란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음. 사실 대표님 지금 이거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야,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이상 자세히 못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답답합니다. 예, 그 흐릿함, 사실은 이게 흐릿하다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쵸. 예, 되게 고민되는 거고 고통인데 네. 그런 것을 저에게도 보시는 네. 분들에게도 네. 해소시키는 일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